네,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판교에 2배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내용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이번에 발표한 게 6만 가구죠. 종전에 발표한 걸 빼면 한 5만 2천 가구 정도가 되고요. 주로 이제 공공부지라든지 유휴부지죠. 근데 제가 부지를 세보니까 80곳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끌어모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영끌 공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른 수건 짜기 공급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지 과천 경마장 그리고 태릉시시 같은 좀 굵직한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체국이라든지 네. 뭐 이런 세관, 뭐 구청부지 이런까지 이번에 다 포함돼서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이 주도하는 게 특징이죠. 그렇죠. 이거는 땅이 주로 이제 뭐 재경부나 뭐 국토부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갖고 있다 보니까 LH라든지 SH가 아마 시행사가 되어서 개발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또 민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뭐 삼성이나 현대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마 주로 이제 직접 짓는 쪽으로 이렇게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좀 협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중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공공 분양이니까 일단은 분양은 하겠죠, 그죠? 분양 물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임대, 청년 임대 이런 게 좀 나올 거로 보이는데, 네. 지금 젊은 층들이 지금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자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좀 맞출 거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로 주장했던,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분 적립형 주택이에요. 이게 적금 주택이라고도 하는데, 네. 일단 당첨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약금으로 한 10에서 한 25% 정도 내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이거를 이제 적금 들듯이 차곡차곡 이제 갚아 나가는 건데, 네. 지분을 다 모으면 이제 내 집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도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토지 임대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젊은 층에게 내 집 마련 문턱을 좀 낮춰주는 뭐 그런 주택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책 뭐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정부가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측면, 속도감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정부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빨리 공급하겠다, 뭐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방향성에 대한 건데, 네. 지금 3, 40대들이 맞벌이가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평균이 48%인데 30대가 무려 61.5%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도심이나 역세권 이런 데에 주택이 필요로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은 도심에 이제 공급을 하는 거니까 수요가 좀 맞춤형,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대책이 나오자마자 지자체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뭐 이유가 뭘까요? 일단 서울시하고 과천시에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하고 태릉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고밀도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네. 서울시에서 원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한 8천 가구 정도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국토부가 1만 가구로 늘렸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토지 이용 계획도 다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년 더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과천도 뭐 주변에 지금 공공 택지로 4군데나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너무 집만 많이 짓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추후에 좀 더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시된 지역들에서 약간 주민들이 반발하는 그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런 태릉 이런 쪽에서도 이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태릉이나 이런 곳들은 6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다가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영향이라든지 문화재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다시 이번에 재추진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걸림돌 부분들을 좀 원만하게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유기적인 어떤 협력, 이런 게 좀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나온 이 대책이 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공급이 부족하다, 뭐 공급 절벽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 이 부분은 다소 좀 진정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네. 이 공급은 중장기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공급보다는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쪽 변수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값 동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울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지금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은 14주 만에 가장 상승률이 높아요. 그래서 주간 단위로 0.31%인데 이게 아마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연 환산으로 해보면은 17.5%예요. 굉장히 네. 높은데 그동안에 이제 강남이나 한강 벨트 쪽으로 이제 집값이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관악이라든지 동작, 성북 이런 쪽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꾸 공급이 많지 않다, 유동성은 풀린다. 이런 데는 어떤 수요자들이 불안 심리가 지금 시세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주택자들에겐 뭐 초미의 관심사죠. 이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 결론적으로는 좀 더 여유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변수가 이제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원래는 이제 5월 9일까지인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뭐 일단은 잔금이 아니라 계약까지 하면은 일단은 유예를 적용하겠다. 또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한두 달 더 뭐 좀 연기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최종은 아직 방침은 없지만 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그게 다 양도세와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사실상 아파트 거래 허가구역인데 전세를 끼고 사지도 팔지를 못합니다. 그럼 다주택자는 자기 집 아닌 곳은 결국 전월세를 놓고 있을 텐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내보냈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정책의 목표는 좀 분명하더라도 방법은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1년이 좀 힘들더라도 연말 정도까지라도 조금 연장해서 매물이 나오면 또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요. 네. 조금 실무진에서 좀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면 부동산 시장, 뭐 집값 동향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돌아갈 걸로 내다보시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매수자들이 조금 뜸을 들이고 있어요. 네. 양도세, 중과세 뭐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매수를 좀 연기하고 있어서 당분간 좀 눈치 보기를 하면서 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세제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때 가서 시장 흐름이 좀 더 뚜렷해질 것 같고 네. 뭐 그 이전까지는 지금처럼 뭐 강보합세나 좀 오름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뭐 조언해 주실 건 없나요? 요번에 그 이제 분양받아 볼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요번에 워낙 입지가 좋잖아요. 알짜 땅인데 보통 이제 기준이 있어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그러면 흔히 말하면 한 18평형, 19평형 정도 될 겁니다. 살림집으로 쓰려면 좀 커야 되잖아요. 이걸 당첨을 받으려면은 불입 횟수보다 불입 금액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한도가 월 2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불입을 해보는 것도 저는 당첨 확률을 좀 높이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